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6주 6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류 저항 회로를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배운다 그랬어요? 교류 축전기 회로와 교류 인덕터 회로를 배우겠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쭉 그런 식으로 하지만 지난번에 배운 거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뭐가 이해가 더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교류 축전기 회로와 교류 인덕터 회로를 교류 저항 회로와 한번 비교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서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게 딱 보면서 공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류 축전기 회로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교류 축전기 회로란 아까 지난 첫 시간에 교류 저항 회로 하던 여기에 저항 자리에 축전기가 들어간 것만 달라요. 그것만 다르겠어요. 그러면 교류에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직류의 경우에는 여기 직류 전원의 경우에는 축전기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안 흐른다 그랬어요? 처음에 잠시 흐르다가 어떻게 해요? 잠시 흐르다가 시간 상수에 해당하는 시간 몇 분만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른다고 그랬죠. 근데 교류 회로의 교류 기전역에 축전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흐를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다 충전되기도 전에 부호가 반대가 되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있는 대전된 전하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것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하고 전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전하를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만 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전류가 구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키르요프 법칙은 직류 회로와 똑같은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단 시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고 할 때 직류 회로에서의 키르요프 법칙이 뭐냐면 2 빼기 10분의 Q인데 그렇죠? 여기 할 때는 마이너스였죠. 빼기 10분의 Q인데 이때 시간별로 이렇게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우리 이게 저항 회로에서는 어떠냐면 2 빼기 뭐였어요? IR이었죠. IR 그랬어요. 그때 I하고 그 T가 똑같았죠. 근데 그거 대신에 여긴 Q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키르요프 법칙으로부터 우리 구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바로 구하면 뭘 구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전하 구하죠. 이 전하는 바로 뭐예요? 여기에 대전된 전하량이죠. 그래서 전류 구하려면 이거 시간을 한번 미분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Q는 C2인데 C2제로 사인 오메가 T 이걸 Q제로 사인 오메가 T 하면 여기서는 어때요? Q하고 기전력하고 위상이 어때요? 같죠? 위상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전류니까 전류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축전기 회로가 있는데 이때 우리 진폭만 보면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이거는 직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직류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Q는 CE, 이거 직류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그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dT분의 dQ니까 요거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사인이니까 미분하면 C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코사인 오메가 T는 뭐하고 같아요? 또 사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뭐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위상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프 그려보면 알아요. 또 하나는 우리 뭘 이용할 수도 있냐면 여기에 사인 A 더하기 B는 뭔지 알아요? 혹시? 사인 A 더하기 B를 전개하면 뭐예요? 그렇죠. 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죠. 그래서 요거 할 것 같으면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2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0이죠. 첫 번째 항은 뭐가 됐어요? 0 됐죠. 두 번째 항은 뭐예요?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2분의 파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바로 뭐가 됐어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됐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 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전류가 우리 구하는 목표인데 전류는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고 기전력은 사인 오메가 T니까 기전력과 전류가 위상이 같아요, 틀려요? 위상이 다르다. 얼마만큼 차이 나요?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항 회로에서는
교류 저항 회로에서는 기전력과 전류가 위상이 같지만 교류 축전기 회로에서는 위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았죠? 자,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다른 거 할 것 같으면 여기 전류의 진폭은 C2제로 오메가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오메가 하나 나오죠? C2제로 오메가까지 해가지고 Q0 오메가, 이게 바로 전류의 진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하의 진폭에다 오메가 하면 이게 시간분의 1이니까 이게 바로 전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Q0 오메가가 시간의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항 회로와 마찬가지로 축전기 회로에서의 전류 이상을 볼 것 같으면, 자, 기전력은 항상 똑같이 E0 사인 오메가 T예요. 그때 우리 교류 저항 회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저항이 전류가 I0 사인 오메가 T였죠. 이걸 그래프로 그렸더니 어때요? 똑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뭐하고 뭐가? 기전력과 전류가 똑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했는데, 교류 축전기 회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IT가 뭐가 된다 그랬냐면 IT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I0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전력은 사인 오메가 T인데 전류는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이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다 그려볼 것 같으면 어때요? 이게 기전력인데 빨간색 기전력이에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코사인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축전기 회로에서는 위상이 차이 나는구나. 그런데 이 위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비교했는데 여기서 위상이 같은 점은, 자, 여기서 이 빨간색하고 점선하고 위상이 같은 점이 어디예요? 여기는 위상이 다 같죠? 근데 여기서는 위상이 같은 점이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래서 TA하고 TB가 이만큼 차이 나죠? 위상이 같은 점이 TA하고 TB인데 TA가 더 먼저예요? TB가 더 먼저예요? TA가 요 빠른 시간이죠. TB가 나중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교류 축전기에서는 전류의 위상과 기전력의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빠르냐? 나 이거 항상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잘 얘기할 수 있기 바라겠어요. 자, 이 그림에서 전류의 A와 기전력의 B가 위상이 같은 것인데 전류는 A를 TA일 때 지나가고 기전력은 B를 TB일 때 지나가요. 그래서 A를 TA일 때 지나가고 B를, 그러니까 기전력은 TB일 때, 전류는 TA일 때 지나가죠. 자, 그럼 이건 말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그림에서 오메가 TB는 오메가 TA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그렇죠? 오메가 TB는 이만큼 더한 거죠. 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TB가 TA보다 크기 때문에 전류가 기전력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류가 앞서간다. 전류가 앞서간다. 전류가 앞서가는 거 같아요, 안 같아요? 나 요거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자, 우리 전류가 대표하는 시간이 TA고 기전력이 대표하는 시간이 TB예요. 그러면 전류가 3초일 때 기전력은 7초예요. 전류는 3초일 때 지나가고 기전력은 어때요? 7초일 때 지나갔죠. 어떤 게 더 앞에 갔어요? 전류가 더 앞에 갔죠.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를 잘 할 수 있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유효 전류와 유효 전이차를 구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이거는 우리 저항회로에서 한 거니까 똑같죠. 여기서 전이차나 전류나 그냥 평균하면 얼마 되겠어요? 전부 다 사인 코사인이 0 되죠. 그래서 유효 전류, 유효 전이차를 구해야 될 텐데 우리 유효 전류를 먼저 구할 것 같으면 유효 전류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똑같이 0.707 I0 하면 되겠어요. 이거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죠.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전이차. 그래서 이것도 유효 전이차 구할 것 같으면 자, 진폭 Q0하고 그 전하의 진폭과 전이차의 진폭 사이의 관계는 여기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C분의 Q0는 V0 이렇게 되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V0는 C분의 Q0인데 요 놈을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냐면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아까 I0가 I0가 오메가 Q0였으니까 Q0 대신에 오메가분의 I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V0는 오메가 C분의 I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은 뭐와 비슷해지냐면 그 다음에 더 쓰지. 뭐와 비슷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유효 전이차는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I의 RMS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2분의 I0인데 아까 여기서 루트 2분의 Q0 오메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 V의 RMS는 이제 아까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V RMS는 오메가 C분의 I RMS 이렇게 됐는데 요거 교류 저항회로하고 비교하면 뭐가 좀 이상해요. 교류 저항회로에서는 V RMS는 I RMS 곱하기 뭐였어요? R이었죠. R. 근데 이 R 자리에 여기에 뭐가 오냐면 오메가 C분의 1이 와요. 근데 이 축전기가 직류회로에 있을 때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이 얼마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무한대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교류회로에서는 이 저항이 좀 작은 거는 무한대까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교류에서는 이게 저항 역할을 하는데 그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 오메가 C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메가 C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류의 경우에는 오메가가 얼마겠어요? 직류의 경우에는 오메가 0이에요.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오메가 C분의 1에 오메가 제로 넣으면 얼마예요? 무한대죠. 근데 오메가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가 점점 커지면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무한대다. 교류 기전력이 그 진동수가 무한히 빨리 한다 그러면 저항이 얼마심이에요? 저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 오메가 C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 C분의 1이 마치 저항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 C처럼 얘기하는 거를 리액턴스라고 부르는데 그걸 여기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저항회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축전기회로가 이렇게 있다면 이 양단의 전이차를 계산하는데 직류회로에서는 이게 V는 IR이었어요.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V는 뭐가 됐어요? V는 C분의 Q가 됐죠. V는 C분의 Q가 됐어요. 교류에서는 이거 뭐가 되냐면 유효값으로 쓸 것 같으면 최대값으로 썼네. 최대값으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됐어요. V0는 I0R. 이러면 어떻게 돼요? V0는 C분의 Q0인데 이건 WC분의 I0. Q0하고 I0 사이의 관계를 쓴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유효값으로 쓸 것 같으면 V는 RMS, VRMS는 IRMSR 이렇게 직류하고 똑같이 쓸 수 있죠.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냐? RMS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무엇으로 쓰면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냐면 오메가 C분의 1을 XC라고 놓으면 그러면 요놈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놓은 요 XC가 교류 축전기 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데 교류 회로에서 교류 축전기 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오메가 C분의 1은 이거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건 내 맘이에요. 이거 어떻게 부르는지 내 맘이에요. 이건 저항이랑 똑같은 건데 저항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근데 사실은 리액턴스가 두 가지의 리액턴스가 있어요. 하나는 축전기가 마치 저항처럼 작용하는 리액턴스가 있고 인덕터가 저항처럼 작용하는 리액턴스가 있어요. 축전기가 저항처럼 작용하는 리액턴스를 전기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인덕터가 저항처럼 작용하는 리액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네, 그 유도라고 불러요. 이거 내 맘이에요. 왜 그런 이름 썼어요?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건 유도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겠어요. 그래서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건 저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리액턴스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저항의 단위와 똑같은 옴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는 봤더니 축전기가 마치 저항처럼 행동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저항은 오메가 C분의 1이고 그걸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리액턴스 외워들어 가세요. 이거. 자,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는 축전기가 저항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인 전기 저항처럼 행동하는데 이것을 축전기의 저항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기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전기 용량 리액턴스의 단위도 역시 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제 뭐 질문 안 하기로 역시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질문해도 좋아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나오니까. 그래도 없어요? 이따가?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교류 저항회로에서 이것까지 다 한 다음에 뭐 했냐면 전력 계산했죠.
그래서 우리 교류 축전기 회로의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교류 저항회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겼었는데, 저항회로에서의 전력이 기준력은 이거고 전류는 이거니까, 전시는 이거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이게 바로 전력이었어요. 전력. 그래서 요거 P0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니까 요 놈을 평균했더니 평균 전력이 2분의 I0 V0가 유효값으로 할 것 같으면 RMS VRMS 이렇게 딱 나왔죠.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교류 축전기회를 교류 저항을 아까 한 걸 또 나와. 여기다 이렇게 같이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항회로 이렇게 있었다면, 아니 똑같은 거 왜 또 나와? 이건 축전기회로지. 근데 정신이 없어. 이제 이게 잘못된 거지. 자, 여기 교류 저항회로를 하겠어요. 교류 저항회로는 또 여기 이게 달라졌어요. 전류가 달라졌어요. 전위차는 같아요. 그래서 전력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개 곱하는 거예요. I0, V0,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요거 평균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평균 낼 것 같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평균하면 0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축전기 회로에서는 교류 전류가 흐르더라도 전력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냥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너지가 전부 없어지지 않아요. 저항에서만 전기 에너지가 뭘로 돼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 회로에서는 전력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시 비교할 것 같으면, 여기 저항 회로가 있고 여기 축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저항 회로에서는 사인 제곱 오메가 T라면 그거 우리가 그렸을 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때요? 똑같이 전류하고 여기 전위차가 똑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두 개를 곱한 게 어떻게 됐어요? 요거 그린 거예요. 요걸 그린 게 요게 0보다 큰 데서 커졌다 작아졌다 했어요. 그래서 평균 냈더니 0이 아닌 그런 값이 나왔죠. 그 평균하면 어떻게 되냐면 P는 VRMS 곱하기 IRMS 이렇게 됐어요. 근데 교류 축전기회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였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이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실 뭐하고 같으냐면 사인 2 오메가 T의 2분의 1과 같아요. 그래서 사인 2 오메가 T는 앞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죠. 그래서 이거 두 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전류하고 전위차는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서 전위차만 여기 전위차는 똑같고 전류만 위상 다르게 그린 거예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된 걸 전류 위상 다르게 이렇게 그렸어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빨간색인 전력이 되는데, 이 빨간색인 전력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사인 2 오메가 T니까 이것도 주기가 어때요? 절반으로 된 거죠. 주기가 절반으로 되는데, 요 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똑같이 생겼는데 요 놈은 전체적으로 위로 갔지만 요 놈은 어때요? 밑으로 가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평균 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한 번은 이쪽으로 흐르고 다른 한 번은 이쪽으로 흐르고 왔다 갔다 진동만 한다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만 하고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류 축전기 회로의 전력의 평균은 0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잘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류 축전기 회로에 대해서도 잘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교류 저항 회로를 잘 공부하고 나니까 축전기 회로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 쉽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덕터 회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덕터 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덕터 회로란 아까 여기에 축전기 자리에 인덕터를 이제 붙인 것인데, 인덕터는 바로 뭐예요? 그냥 코일 감은 거죠. 그러면 코일 감은 거는 피나 가무나 사실은 어때요? 뭐 도선이니까 직류 회로가 흐를 때는, 전류가 안 변할 때는 요거 어떤다 그랬어요? 있으나 마나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교류 회로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류 회로가 흐르면 요 코일의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유도기전력이 생기는데, 유도기전력은 항상 어떤 방법으로 생겨요? 방해를 반대하는 거죠. 이게 방해를 반대하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저항이 될 것 같죠. 저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전기와 전혀 반대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축전기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0이 됐는데, 이놈은 어때요?
진동수가 0이면 즉 직류면 저항이 0이고 그다음에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커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축전기하고 인덕터는 항상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성질을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교류 회로에 인덕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혹시 축전기 회로에서는 여기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축전기 회로에서는 교류 회로에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썼댔어요. 근데 여기에 인덕터를 연결하면 잘 흐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역시 키르요프 법칙을 쓸 것 같으면 어때요? 이거 직류 때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직류에서는 어때요? DT분은 DI가 얼마예요? 직류에서는 I가 안 변하는 게 직류예요. DT분은 DI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직류에서는 이거 있으나 만한 거예요. 근데 교류에서는 이게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전력은 항상 똑같이 E제로 사인 오메가 T라면 우리 이 키르요프 법칙을 만족하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 그냥 적분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냥 탁 눈으로 봐서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기전력이 E제로 사인 오메가 T면 요걸 빼서 0이 되려면 I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코사인이 돼야 되겠죠. 코사인이 되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빼니까 0 되죠. 그래서 전류는 마이너스 I0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턱 보면 알겠어요. 턱 보면. 물론 이거 풀어도 돼요. 이거 적분해서 풀어도 이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아까는 플러스 I0 코사인 오메가 T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I0 코사인 오메가 T면 사인으로 고쳤을 때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반대가 돼요. 아까 축전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였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전력과 전류 차이의 위상이 저항 회로에서는 0이었고 축전기 회로에서는 플러스 2분의 파이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인덕터 회로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2분의 파이씩 차이가 나죠. 네, 이 성질을 우리 나중에 아주 재미있게 다음 시간에 이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류의 진폭과 기전력의 진폭 사이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여기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I0는 오메가 L, E0, E0는 I0 곱하기 오메가 L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거 이따가 이제 리액턴스 구할 때 이 관계를 우리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축전기 회로 한 것처럼 인덕터 회로에서도 위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기전력은 똑같이 사인 오메가 T예요. 그러면 교류 저항 회로에서는 이렇게 됐었고 자, I는 I0 사인 오메가 T니까 그 다음에 교류 축전기 회로에서는 어때요? I0 코사인 오메가 T였으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전력은 똑같아요. 지금 기전력은 똑같은데 우리 전류는 점선이 전류인데 전류가 이만큼 평행이동된 거나 마찬가지죠. 위상이 차이가 났어요.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 근데 교류 인덕터 회로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I0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여기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여기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죠. 그러면 이놈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뒤집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2분의 파이 차이가 나려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류 저항 회로에서는 위상과 같은데 축전기 회로에서는 기전력보다 위상이 2분의 만큼 앞서가고 그 다음에 저거는 뒤쳐져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질문하려고 폼 잡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 위상을 다시 볼 것 같으면 아까 그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자, 위상이 같은 게 A점하고 B점의 위상이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축전기 회로였어요. 인덕터 회로에서는 A하고 B의 위치가 반대로 됐죠.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무엇가 무엇보다 더 빨리 가냐 하는 게 반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류 A를 TA 때 지나가고 기전력은 TB일 때 지나가는데 그림에서 오메가 TB는 오메가 TA 빼기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TA하고 TB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요? TA가 더 크죠. TB가 더 작아요. 작은 놈이 빨리 가는 거예요? 큰 놈이 빨리 가는 거예요? 작은 게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작은데 TB가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TB가 기전력이죠. 기전력이 더 빨리 가는 거네. 그래서 전류가 기전력보다 뒤쳐져 간다. 기전력이 빨리 가니까 전류는 뒤쳐져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 회로에서는 두 개가 위상이 같이 가고 축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어때요? 기전력보다 앞서가고 그다음에 인덕터 회로에서는 전류가 기전력보다 뒤쳐져 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얼마만큼씩? 2분의 파이만큼씩. 2분의 파이란 전체 주기의 얼마만큼이에요? 자, 주기가 2파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주기는 파이예요. 2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해요? 4분의 1 주기씩. 4분의 1 주기씩 뒤쳐져 가거나 앞서간다. 그래서 전류가 앞서가는 게 축전기 회로예요? 인덕터 회로예요? 전류가 앞서가는 거? 축전기 회로. 전류가 뒤쳐져 가는 게 인덕터 회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유효 전이차 구할 차례니까 우리 유효 전이차는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뭐 열심히 하면은 0.707 I0 해서 이제 유효 전이차 나오고 양단의 전이차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똑같이 하는 거니까 계속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식이 되겠어요. 여기서 V0는 오메가 L I0 이렇게 되겠어요. 요게 바로 V는 IR 하고 표현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유효 전이차 이렇게 되는데 유효 전이차 사이 관계도 어떻게 되냐면 V하고 I 사이에 오메가 L을 곱한 걸로 나와요. 축전기 회로에서는 오메가 C분의 1이 나왔죠. 자, 요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것도 이걸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항 회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우리 축전기 회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인덕터 회로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뭐? 그렇죠. 직류 나오겠어요. 직류 회로에서는 요거 어떻게 돼요? V는 IR.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V는 C분의 Q죠. 네. 그래서 V는 C분의 Q를 교류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C 오메가분의 I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V는 L DT분의 DI인데 이거 0이죠. 0. 자, 교류 회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V0는 R 또는 RMS로도 유효 전류로도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최대값으로만 표시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V0는 C분의 Q0 이건 오메가 C분의 I0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 최대값만으로 하자면 V0는 오메가 L I0 이렇게 표시되는데 유효 전류 값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VRMS는 IRMS R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VRMS는 TTTTT 해가지고 IRMS XC 이렇게 표시가 되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VRMS는 오메가 L IRMS니까 IRMS라고 곱하기 XL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유도 리액턴스를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서 우리 유도 리액턴스를 또 정의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교류에서는 인덕터의 저항이 오메가 L인 전기저항처럼 행동하고 이거를 인덕터의 저항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겠어요. 요 리액턴스 역시 단위는 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서는 질문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질문 쓰려고 합니까? 네, 그러면 교류 인덕터 회로의 전력을 이제 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되겠어요, 이거? 0 되겠죠. 빤하죠. 빤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교류 저항 회로에서는 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전력이라서 이렇게 돼가 여기 사인 제곱 오메가 T 되니까 이거 0이 아니었는데 평균 전력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교류 축전 회로 아까 한 거 또 한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하니까 요거를 평균하면 0 됐어요. 근데 교류 인덕터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냐? 인덕터 회로에서는 우리 기전력이 이렇게 되고 전류는 이렇게 되니까 전이차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전력은 뭐만 다르냐면 아까 축전기 회로보다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 게 달라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 평균할 것 같으면 평균 전력은 마이너스가 있건 없건 0인 건 똑같죠. 그래서 인덕터 회로와 축전기 회로에서는 우리 평균 전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류 축전기 회로와 교류 인덕터 회로에 대해서 다 공부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전 시간에 교류 회로의 전류와 전압을 RMS라는 값으로 표시할 때 유효 전류, 네.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평균값이 0이기 때문에 네. 표현을 가져서 썼는데 네. 근데 인덕터 회로와 네. 축전기 회로도 어떻게 보면 평균 정력이 안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왜 RMS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네. 무조건 0이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요. 야, 너무 잘 질문해줬어요. 내가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평균 전력을 계산하는데 저항 회로와 인덕터 회로와 축전기 회로를 다른 방법으로 전력을 계산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 전력을 비교한다면 방법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효값으로 계산한다면 어때요? 저항 회로에서도 유효값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저항 회로에서는 유효값 계산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평균했죠. 그런데 인덕터 회로와 축전기 회로라고 해서 그냥 저항 회로에서는 평균했는데 이거 평균 안 하면 좀 곤란하죠. 그러면 저항 회로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인덕터 회로와 저항 회로에서도 인덕터 회로와 축전기 회로에서도 저항 회로와 마찬가지로 평균 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물리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야지 돼요. 우리 전류와 전이차는 전류가 진짜로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전류가 전달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교류 전류에서는 전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전류가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달이 됐어요. 교류가 전하가 왔다 갔다 했지만 전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전달이 되냐면 에너지가 전달이 됐어요. 전기 에너지가 전달이 됐어요. 이 전달된 전기 에너지의 정도를 알려보는 게 이게 유효 전류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 저항이 이렇게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말해 여기 축전기에 전하가 대전됐다가 반대 부호로 대전됐다가 이쪽 부호로 대전됐다 하면서 여기에서 전력이 없어졌냐면 없어지지가 않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만 했어요. 소모되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건 소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한 게 오히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유효전류할 때 평균하면 0이니까 제곱해서 평균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게 적용해서 그런 질문이 나왔죠. 근데 유효전류와 유효전이차 할 때 평균에서 0이었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양이 꼭 있어야 되는데 평균에서는 그 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곱해가지고 유효값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예로 또 다른 예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다 합하면 0인데 뭔가가 있어진 게 뭐가 있을까? 좀 간단히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전류와 전이차는 뭔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지나간 정도를 하기 위해서 유효값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데 조금 더 내가 이제 생각해 본 다음에 다른 답변이 생각나면 그때 또 대답을 해줄게요. 아주 좋은 질문 해줬어요. 야, 그 질문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겨루고 있었어요? 네,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류 저항회로와 교류 축전기 회로, 교류 인덕터 회로를 다 공부했죠.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올 것 같아요?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교류 인덕터 회로 전력 아까 한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전력 이렇게 하는데 교류 축전기 회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교류 인덕터 회로도 어때요? 똑같은데 여기 똑같죠? 자, 전력이 어때요? 전력이 평행이동 위상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평균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덕터 회로에서도 역시 전력은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나 좀 남은 것 같으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문제냐면 ET는 E0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지는 교류 기전력에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와 연결된 교류 축전기 회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류 기전력에 진동수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우리 리액턴스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이런 진동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각진동수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거 2분의 파이 오메가가 진동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로는 여기에 이제 유효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최대값이 주어졌네. 이 제로가 24V.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은 300 마이크로페라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물어보냐면 우리 이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와 유효 전류를 구하라. 자, 최대 전류와 유효 전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기전력과
유효 전류 사이에 또는 최대 전류 사이에 식이 생각나요? 그거 알아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했냐면 키르호프 법칙이 이건데 여기서부터 우리 최대 전류 사이에는 자, 요 그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요 식이 성립하니까 그렇죠? 요 그대로 요거는 뭐예요? 기전력은 이렇게 되고 Qt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2제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류는 요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 다 해주네. 전류는 우리 배운 거 다시 한번 다 해줘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I0니까 I0하고 C하고 사이 이 제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이런 관계가 있죠. I0는 오메가 C E0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I0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대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면 최대 전류는 오메가 하려면 F가 주어졌으니까 2파이 F 해야 되죠. 그래서 2파이하고 F 있어요. 그 다음에 C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는 따로 안 써졌어요. 전부 SI 단위 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최대 기전력이니까 최대 기전력이 딱 썼어요. 다 곱했더니 2.7A가 나왔어요. 최대 전류가 이렇게 딱 나왔으면 유효 전류는 막 식 안 하더라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효 전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 전류를 루트 2로 나누면 다시 말하면 0.707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1.92A가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또 뭘까? 똑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 리액턴스를 구하라. 네, 이건 뭐만 알면 돼요? 이건 전기 용량하고 그 다음에 그 각진동수 오메가만 알면 되죠. 그래서 야 오메가 전기 용량 C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단순히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여기에 그 단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오메가 구할 때는 2파이 곱하기 진동수 한 다음에 여기 전기 용량 쓰고 그냥 오메가 해주면 돼요. 여기 페러드 단위로 써야 되죠. 페러드가 SI 단위니까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이거 계산하면 8.84 나오는데 그래서 리액턴스는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8.84 오메가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어요. 똑같은 거. 한 주기 동안에 이 회로에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이거 막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교류 측정교류의 전류는 막 열심히 나오네. 뭐해서 이렇게 되니까 총 여기서 소모되는 총 한 주기 동안에 소모되는 총 전기 에너지는 사실은 평균 전력에다 뭘 곱하면 돼요? 주기로 곱하면 되죠. 그런데 평균 전력이 총 에너지는 다 적분한 거니까 이게 0이죠. 그래서 평균이 0이면 한 주기 동안에는 0 돼요. 그것도. 근데 평균이 0이면 반 주기 동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 주기 동안 0 안 되죠. 반 주기 동안 위로 올라가는 것만 더한 거지 한 주기를 다 더해야지 0 되죠. 네, 그래서 평균 알면 한 주기 동안은 이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죠. 무슨 문제냐면 이번에는 인덕턴스가 100 마이크로 헬리죠. 헬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웠어요. 인덕터에 교류 기전력을 연결한 후 연결한 교류 인덕터 회로가 있다. 교류 기전력의 각진동수가 여기서는 각진동수가 주어졌어요. 오메가 1은 100Hz, 오메가 2는 1000Hz, 오메가 3는 이건 뭐예요? 이걸 잘못했네. 만 Hz일 때, 네, 콤마를 잘못 썼죠. 인덕터의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라. 네, 이거는 뭐 유도 리액턴스를 뭘로 주어져요? 오메가 L로 주어지죠. 뭐 세 가지 하면 되겠어요. 그럼 리액턴스 구하면 10씩 차이 나겠네. 왜 이렇게 쉬운 문제지? 네, 그래서 인덕턴스가 L인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니까 자, 첫 번째 건 오메가 1은 100을 곱하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건 뭐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0.015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00Hz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1000 곱해서 어떻게 돼요? 1옴이 되겠어요. 1000Hz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10 곱해서 지금 두 번째가 1000이고 0.1. 0.1이고 요거 1옴인데 요거 이처럼 교류 기전력의 각진동수가 증가하면 인덕터의 유도 리액턴스도 증가한다. 네. 이제 문제가 또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두 쪽이 남으면 되게 없죠. 정리가 두 쪽이죠. 네,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네, 정리하면 우리 첫 번째 교류 기전력이 무엇인 경우. 왜 항상 이거지 왜 경우라고 쓴 건 어때요? 교류 기전력이 2제로 코사인 오메가 t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그리고 쭉 유도하면 뭐 사인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편리하니까
자, 교류 기전력이 2제로 사인 오메가 t인 경우에 우리 뭘 구하냐면 교류 축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I0 코사인 오메가 t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기전력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서갔고 그 다음에 교류 축전기 회로에서 유효 전류와 유효 전위 차 사이에는 이게 성립하는데 이때 이거는 마치 저항처럼 행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리액턴스를 정의했어요. 이때 XC는 오메가 C가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이때 이 오메가는 진동수가 아니라 각진동수다라고 하는 것도 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교류 축전기 회로의 평균 전력은 0이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인덕터 회로에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덕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I0 코사인 오메가 t였으니까 자, 위상이 반대죠. 반대로 2분의 파이만큼 뒤처진다. 그 다음에 교류 인덕터 회로에서 유효 전류와 유효 전위차 사이에는 V는 IR이 그대로 성립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유도 리액턴스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류 인덕터 회로의 평균 전력도 역시 0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뭐 배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류 회로 배우는데 교류 회로는 뭐가 있어요? 교류 저항 회로, 교류 축전기 회로, 교류 인덕터 회로가 있는데 우리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그럼 다음 시간 뭐 할 것 같아요? 노를 거야. 아, 그래요.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친 거. 자, 다 합친 거. 직렬로 다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LC 회로라고 하는데 RLC 회로에서 우리 전류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때 새로운 물리량에는 뭐가 나오는지 하는 공부할 거예요. 네. 뭐 그냥 암페어 법칙이나 가우스 법칙 이런 거 할 때보다 회로를 하니까 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뭐 똑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